안녕하세요. 조진표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하고 어떤 진로를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의 교육 목표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학과의 목표가 무엇이느냐에 따라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과를 탐색하는 친구들은 이런 교육 목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학과를 나오면 어떤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홈페이지 같은 데서 확인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일수록 더더욱 이런 걸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홈페이지에는 교육 목표가 아주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중앙부처와 공기업 등 공공 분야 관리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보죠. 원래 행정학과의 주요 목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공무원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연세대학교는 굉장히 높은 대학이니까 고급 공무원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관청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행정학과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첫 번째에 올라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 공공 마인드를 갖춘 민간 부분 지도자를 양성. 그러니까 고시 봐서 높은 공무원이 되는 그 길도 있지만 아니야 뭐 민간 기업에 가서 또 거기에서 관리자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두 번째로 되어 있고요. 미래지향적이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겠다. 우리 공공기관은 굉장히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서 하는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같은 맥락으로 보게 되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수장으로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국제적 리더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는데 구체적인 세부 전공 및 영역을 또 홈페이지에 잘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오게 되면 기획연구조사 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인사 및 조직 역량과 공공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 인사 및 조직 이런 것들이 바로 민간 기업에서도 요긴하게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에서 교육 목표가 공무원도 되는 것도 있지만 민간 기업의 리더 만드는 것도 자기들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획연구조사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과제를 내고 심사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주 행정틱하죠. 예산 및 재정에 대해서 우리는 공부를 한다. 그리고 정책 결정 및 정책 분석에 대해서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이 행정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 역할을 같이 이해하도록 공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우리나라가 강한 게 전자정부죠. 그렇죠? 그래서 전자정부와 정보통신을 활용해서 미래 시대의 행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공부를 한다. 또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서 지방의 행정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어디인가 이걸 공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적 책임성의 강조, 공공적으로 가는 게 주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교육도 하게 되고 정부와 기업, 우리나라를 이끄는 이 쌍두마차 정부와 기업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공부한다. 관련된 학문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접 사회과학의 교육. 그러니까 행정학을 중심으로 해서 옆에 경제학도 있을 수 있고 경영학도 있을 수 있고 사회학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도록 노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정을 공부하면 어디로 가는가? 우리 어, 연세대학교는 이 도표를 홈페이지에 올려놨는데요. 1958년 이후에 배출된 졸업생들의 현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역시 몇 명을 조사를 했는지 또 언제 시점인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경향성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학과 졸업생 배출 현황, 이 사람들의 진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은 비율로 연세대 행정학과를 나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 대기업입니다. 24.88%.
4명 중에 1명은 연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으로 가게 되네요. 대기업에서도 조직이기 때문에 큰 조직이기 때문에 또 관하고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행정학과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으로 많이 가 있다. 또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행정학과 출신들이 행정고시라는 고시 바로 5급 공무원이 되는 그 시험을 노리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행정고시를 노리고 그러나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에 대기업으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가장 많은데 그 다음이 개인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사업, 자영업을 말하나? 근데 아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근데 설마 자영업도 있겠지만 자영업만을 얘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 빼놓고는 그냥 다 창업을 했건 중소기업을 갖건 다 이렇게 개인 사업이라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기억나시죠? 제가 설명할 때 삼성, LG 빼놓고는 다 기타 이렇게 한 어떤 어, 가슴이 웅장한 그런 통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대기업을 빼놓고는 다 창업 포함해서 개인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24.47%. 어라, 첫 번째 교육 목표가 공무원을 만드는 게 목표라며 실제로는 민간 기업으로 많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그만큼 고시에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아무리 연대 행정학과 사람들이더라도 옛날로 치면 그냥 과거급제 하는 거죠. 바로 젊은 20대 후반에 위위에 고급 관리가 되는 그 과정이 행정고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합격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가 있는 곳이 역시 금융 쪽에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이죠. 이것도 금융계에 많이 가 있다. 근데 정확하게 회사 이름들은 안 나와 있지만 금융 쪽은 또 공공성도 좀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금융계가 16.4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행정이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쓰임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원래 교육의 첫 번째 목표라고 되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정부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런 비율이 12.5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보면 지금 행정학과 안에서는 네 번째로 많이 가고 있지만 사실 들어갔을 때 목표는 첫 번째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워낙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파생돼서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물론 행정학과 갔다고 무조건 고시 보겠다는 친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하나가 더 늘어서 행정고시도 보지만 아마 로스쿨도 많이 진학을 할 겁니다. 로스쿨이 예전에는 그 법학과에서 그냥 사법고시 봤지만 지금은 대학원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학과를 나와서 행시도 보고 로스쿨도 진학을 하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아주 그냥 공무원은 딱 신분은 아니지만 나라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가는 비율이 8.3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공기업 공공기관이 보다 더 앞선 게 학자가 되는 거죠.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거 이런 걸 학계라고 하고 또 연구소들이 많죠. 정부 출연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 박사학위 받고 학자가 되는 사람이 8.83%, 그 다음이 좀 전에 설명드린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관계랑 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하나로 묶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묶게 되면 이제 금융계보다 훨씬 많은 대기업, 공공, 개인, 대기업, 개인, 공공 이런 식의 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계가 2.5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졸업생 중에 유명한 사람들 이름도 써놨더라고요. 그랬는데 나영석 PD 있잖아요. 우리 유명한 예능 만드는 그분이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홈페이지 보니까 연대 행정학과 나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 포함해서 2.56%. 그다음에 의외로 제가 생각보다 적게 느껴진 게 법 쪽에 옛날에는 사시도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로스쿨도 많이 갔을 것 같은데 법 쪽에가 2.3%로 의외로 적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볼 때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대체 2019년 자료인지 뭐 홈페이지를 언제 만들었는지 그런 이제 연도 표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생각한 것보다 법 쪽에는 조금 작게 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또 아무 설명이 없는 기타가 0.5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 이제 추론으로는 우리 원래 행정학과의 주요 목표는 고급 공무원을 양성하는 게 주요 목표라고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 행정고시라는 시험을 봐야 5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바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쉽지가 않죠. 고시니까. 그래서 그쪽을 노리나 일단 합격하는 비율은 12.5% 정도 됐었고 그리고 또 원래 관심이 없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생각을 바꿔서 다시 공공이나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이나 금융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이런 비율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요. 홈페이지 안에 이제 자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과를 어, 행정고시 합격자 수, 학과 설립 이후 행시 배출 학교. 그러니까 행정학과라는 과가 각 대학에 생긴 이후에 행정고시 합격자 수를 누가 제일 많이 배출했느냐? 그거에 연세대가 22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학가 213명으로 많았다. 그래서 요걸 이제 홈페이지에 캡처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CEO 배출 상위 10위권 대학 및 학과 1등은 서울대 경영학, 연대 경영, 고대 경영, 법대, 경제학 이런 과들이 있는 가운데 연대 행정학도 있다. 9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이걸 이제 자랑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시도 많이 보고 교육 목표 2번인 민간 기업의 리더도 많이 되고 이런 과다.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올려놓은 자료가 이 여기 신문에 인쇄된 이 이미지 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좀 오래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고시 합격자 수는 2010년 자료고요. 이 CEO 얘기는 2007년 자료더라고요. 올해가 이제 2024년인데 너무 좀 오래된 자료죠. 그리고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고시 합격자 수 가만 보면 연대, 고대, 성대, 경희대, 한양대, 경북대, 건대, 영남대, 이화여대, 서울시립대 순이죠. 어느 대학이 빠졌죠? 서울대가 없죠. 무슨 일입니까? 왜 서울대가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에는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법대랑 통합이 되고 법대 자체가 없어지고 로스쿨로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대학에는 학부에 행정학과가 없습니다. 서울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10위권 안에도 서울대가 안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는 정치학과, 그다음에 외교학부 이런 데서 골고루 좀 행정을 배우고 더 깊게 배우려면 행정대학원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하는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나오고 있다. 여러분들 서울대는 행정학과가 없구나. 이제 배웠습니다. 잘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자료가 너무 올드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요즘 행정고시 많이 합격하는 대학은 어딜까? 봤더니 법률저널이라는 잡지에 계속 자료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 행정고시 5급 공채 행정직 합격자 대학별 현황을 보게 되면 2021년에는 서울대학교가 86명, 전체 행시 합격자의 36.1%가 서울대 학생이었다. 단독 아주 그냥 월등한 차이로 1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앞에 우리 자료에는 서울대가 없었지 않습니까? 서울대는 행정학과가 없는데 이건 행정학과의 순위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 서울대 애들은 행시를 어디서 많이 보냐? 경제학과에서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행시 과목에 미시경제, 거시경제 이런 경제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과 친구들, 경영학과 친구들, 그다음에 그냥 아무 과에서나 다 지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고시에 행정학과는 없지만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붙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는 연대 연세대학교 꼭 행정학과만 뜻하는 게 아니죠. 연대 안에도 경영경제 이런 친구들도 사회학 이런 친구들도 시험 보니까 연대가 2등, 고려대가 3등, 성대, 한양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국대 이런 순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학 입시에서 점수 순하고 비슷하죠. 그게 계속 사회 각 분야에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입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행시도 거의 순서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22년 행정고시에는 역시 서울대가 굉장히 탁월하게 1등인데 2등으로 고려대학교가 확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연고대 차이가 거의 없는데 2022년에는 고대가 행정고시에 굉장히 많이 합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작년인 2023학년도에도 서울대는 단독으로 탁월하게 1등이고 고대가 연대보다 많이 행시에 합격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고대 행정학과보다 연대 행정학과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갑자기 연대 행정학과 애들이 행시보다는 뭡니까? 저기 로스쿨을 더 선호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아시겠지만 고려대학교의 정원이 아, 전체 정원이 연대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만큼 좀 합격자 비중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순서는 뭐 크게 연고대 순서는 무의미하고 지금 이제 어쨌든 서울대가 굉장히 탁월하게 행정고시에 고급 공무원에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연고대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매년 행시를 통해서 고급 공무원을 배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의 고급 공무원은 대부분 다 스카이 서연고 학생들이 지금 여전히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공계 쪽은 뭐 서울대도 있고 의대도 있고 뭐 카이스트도 있고 포항공대도 있고 좀 다양하게 넓어졌는데 문과 쪽은 여전히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세 대학이 아주 핵심 어떤 직업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직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제 뒤로 성균관대 많이 따라오고 있고 한양대 따라오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대 못지않게 다른 대학들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줘서 골고루 퍼지면 훨씬 더 사회가 더 발전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행시는 여전히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고 최근에는 고대 학생들이 많이 합격하는데 그게 행정학과 순위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안에를 좀 더 들여봐야 된다. 어쨌든 연대도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아마 행정학과 출신들이 제일 많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통해서 행정학과 나온 친구들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주로 고시에 관심이 많고 요즘은 로스쿨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 또 그쪽이 아니더라도 모든 조직에는 다 행정과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잘 배우고 나서 리더로서 성장하는 그런 민간 기업으로도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연대 행정학과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